오늘 칼럼은 국민의힘 SNS 대책은 있는가입니다. 먼저 여론조사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재미있는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많은 내용을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이 18세에서 28세 이하 남녀만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서 1600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MZ세대입니다. 18세, 28세 MZ세대. 이들에게 물어봤어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정치 댓글들이죠. 스스로 얼마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편이다가 47%예요. 영향을 안 받는다가 49%. 반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18세, 28세의 MZ세대는 SNS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SNS의 정치 글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이겁니다. 이것을 스스로 좌파,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스스로 우파, 자유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반반씩 나와요. SNS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MZ세대의 절반이 SNS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또 상식적인 답변인 것 같지만 어쨌든 여론조사로 확인이 되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일 거다. 이렇게 저도 봅니다. 자, 그렇다면 정치권에서 뭐라 그럽니까? 입만 열면 중도층이 중요해. 입만 열면 MZ세대가 중요해. 그러잖아요? 근데 이들이 영향을 받는 것, 이들의 절반이, MZ세대의 절반은 SNS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답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을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끌어들이고 자유파의 지지층으로 끌어들이려면 이들의 절반이 영향을 받는 SNS를 통해서 이들에게 접근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국민의힘, MZ세대를 국민의힘 지지로 끌어들일 SNS 대책을 갖고 있는가? SNS 정책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가? 제가 그렇게 묻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조금만 확대해 보죠. 제가 한 40년 방송 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방송을 막 시작하던 40년 전에는 수많은 다양한 매체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그때는 SNS라고 하는 건 아예 없을 때죠. 40년 전에. 그때 압도적인 영향력 1위는 TV였습니다. 제가 진행하던 추정 60분은 시청률이 25% 평균 나왔어요. 압도적인 영향력은 TV였습니다. 그 다음이 조중동 같은 신문이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거의 안 봅니다만 월간지, 주간지들이 그 다음이었어요. 그 다음에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순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어의 비중이 다양한 미디어 출연과 그 정치 과정을 거치면서 그 비중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비중을 객관화된 지표로 설명을 드리자면 광고 시장에서의 비중이에요. 영향력이 큰데 광고가 몰리죠. 영향력이 큰데 광고 단가가 높아지죠. 간단한 것 아닙니까? 신문사들이 어떻게든 발행 부수를 높이려고 노력하는 것도 간단해요. 100만 부 발행하는 신문과 10,000부 발행하는 신문이 광고 단가가 똑같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100만 부 발행하는 신문은 광고 단가가 100배나 높죠. 그러니까 광고가 곧 영향력의 척도인데 지금은 SNS가 전체 미디어에서 차지하는 그 광고의 비중이 50% 이상을 넘은 지가 10년 전부터입니다. 10년 전부터 KBS, MBC, 종편, 신문, 잡지 다 합친 광고가
SNS 포털에 광고를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10년 전부터 미디어에 있어서의 가장 큰 비중은 SNS. 그게 뭐 포털도 되고 저 같은 유튜버도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전체 미디어 시장에서 50%를 넘어 60% 가까이 이미 육박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뭐 제가 이거 제 잘난 체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아미고 회원이 생산하는 상품들 있잖아요. KBS에 20초짜리 광고 수천만 원 가지고 갖다 내는 것보다 고성국 TV에 그냥 제가 광고하는 것이 매출로 연결되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매체의 비중이 SNS 압도적으로 다수입니다. 비중이 커요. 그 다음에 어디냐? 그 다음이 종편입니다. 이제 KBS, MBC 같은 거 별로 안 봐요 사람들이. 이제 종편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냐? 시사 라디오예요. 시사 프로그램 라디오. 그 다음이 KBS, MBC 공중파 될 겁니다. 그 다음이 신문. 월간지, 주간지는 이제 거의 안 보게 되죠.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미디어 시장이 바뀌었다면 이 미디어를 통해서 대중과 만나고 미디어를 통해서 대중을 끌어들여야 될 운명적인 숙제를 안고 있는 정당 입장에서도 이 비중의 변화에 맞게 홍보 전략이나 무슨 행동 전략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SNS 대책에 당력의 60% 이상을 쓰고 있어야 됩니다. SNS 대책에. SNS 대책이라는 게 뭡니까? 네이버나 포털 같은데 우리한테 불리한 이 사실상의 편집권이 행사되면 가서 압력도 가하고 설득도 하고 그 사람들 만나서 스킨십도 하고 해야 되는 거죠. 유튜브가 SNS에서도 특히 정치 시사에서는 포털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거 자꾸 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런 뜻 아니에요. 국민의힘의 홍보 정책 전문 책임자들은 사실은 자유파 유튜브, 영향력 있는 유튜브 1대1로 전담맨이라도 만들어서 지금 관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런 정보, 이런 정책을 추진하려고 그러니까 좀 잘 설명해 주세요. 이러고 자료 계속 갖다 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SNS가 그렇고 그 다음에 종편이고 그 다음에 뭐 TV, 그 다음에 라디오, 그 다음에 TV, 그 다음에 신문이라 그랬는데 그런데 정치인들이 말이죠. 당 지도부나 뭐 정치인들이 언론 활동을 한다. 뭐 공보를 하건 홍보를 하건 뭔가 언론 활동을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꼽는 게 누군지 아세요? 여전히 신문사 정치부장이고 신문사 편집국장이고 신문사 오너들이란 말이에요. 제일 영향력이 적은 저기를 제일 먼저 제일 크게 이러고 다닌다니까?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가장 비중이 커져버린 이 유튜브를 손절하겠다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놓고 어떻게 이 SNS 미디어 정치 시대에 국민의힘이 선거에 이긴다 그러고 MZ세대를 만난다 그럽니까? 요즘 신문 보는 MZ세대가 어디 있어요? 요즘 KBS, MBC 9시 뉴스 보고 있는 MZ세대가 어디 있냐고. 종편도 안 보는데 다 손바닥 안에 있는 SNS 가지고 스마트폰 가지고 유튜브 보고 자기들이 찾아서 보는데 그 MZ세대와 만날 통로를 제대로 개설하지 못하면서 무슨 수로 MZ세대의 표를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MZ세대는 20대 누구를 무슨 최고위원으로 세웠다. 20대 누구가 당대표가 됐다고 해서 쫓아가지 않아요. 왜? 니나 내난데 그자가 무슨 대표성이 있어요? 그냥 한 개인이지. MZ세대만큼 개성이 뚜렷하고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강한 세대가 없어요. 나는 나야. 그 MZ세대 한 명 한 명한테 당에서 무슨 청년위원회 몇 명 갖다 놓는다고 그게 MZ세대의 대표성을 인정받을 것이며 그들을 통해서 MZ세대와 진정하게 대화가 가능하겠느냐 말이에요. MZ세대가 세상과 소통하는 SNS를 통해서 그들과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유튜브일 수도 있고 뭐 포털일 수도 있고 또는 다양한 형태의 정치 커뮤니티일 수도 있어요. 그들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야 설득이고 뭐고 할 거 아니냐고. 그들과 만나야 좌파들이 끊임없이 이 SNS 공간에서 괴담 유포하고 있는데 그건 팩트가 아니야 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실이라도 설명해 드릴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다시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대통령실에 물어요. MZ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SNS 대책을 지금 갖고 있냐? 그 대책을 지금 실행하고 있냐? 그걸 전담하는 부서가 있냐? (2017년) 선거 때였어요. 불과 지금부터 5년 전이죠. 그때 홍준표가 당 대선 후보가 됐을 그때 제가 당시 자유한국당의 전 당협의 사무국장 전국 대회에서 제가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당협에 가면 어디나 있는 두 개의 위원회가 있을 것이다. 하나가 여성위원회, 하나가 청년위원회. 근데 지금 우리는 SNS 정치 시대에 살고 있다. 여러분들의 당협에 SNS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가 손들어봐라 그랬어요. 3명인가 4명인가 손을 들었고 나머지는 SNS 위원회가 뭔지를 모르고 있더라고. 5년 전에 그랬어요. 6년 전에 그랬다고. 자, 제가 다시 묻습니다. 국민의힘 그 6년 전 5년 전보다 나아진 게 있냐? 나아진 게 있냐 말이야. 중도층이든 MZ세대든 또는 이제는 사실은 60대, 70대, 80대도 다 SNS로 소통을 해요. 어떤 면에서는 MZ세대보다 SNS 의존도가 더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다 SNS 정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MZ세대를 예로 들어서 지금 여론조사 공정에서 MZ세대를 특화시켜서 조사했기 때문에 제가 MZ세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SNS를 통해서 포털이든 유튜브든 정치 커뮤니티든 SNS를 통해서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선거의 주체인 국민의힘은 여전히 언론인 만나라 그러면은 신문사 사장이나 신문사 편집국장 만나고 있지 않냐 말이야. 고작 해봤자 종편 누구 만나고 있지 않냐 말이야. 이래 갖고서 어떻게 이기냐고 선거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 던집니다. 국민의힘 SNS 대책은 있는가? 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